네, 대한신보의 이뇨한 박사님의 눈물겨운 하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이뇨한 박사님의 글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뇨한 박사님 아시죠? 사진 보시는 대로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시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 자라났어요. 이분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가 한국의 많은 의사로서 뭐 또 이런 뭐 학교 이런 걸로 많이 공헌하신 분인데, 현재 지금 이뇨한 박사는 세브란스 의사인데요. 맨날 하는 얘기가 순천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러고 전라도의 긍지를 많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친금을 울리는 얘기, 특히 저는 이거를 전라도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전라도를 사랑하는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좌파들, 중도의 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강연을 이제 쭉 발췌를 해서 한 건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주 이 집안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에 참 큰 봉사를 한 집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살지만, 이분 할아버지가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은 진짜 완전히 쑥대밭이었어요. 병원이 있길 하나, 학교가 제대로 있길 하나, 폐허 쑥대밭이었는데, 이분 아버지, 이분 할아버지가 우리 교육, 그 다음에 의료에 헌신한 분들인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하면서 5.16 혁명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한 박정희 대통령에게 철이 들고 난 후에야 감사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는 김대중 선생님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좀 난센스 같지만 제가 노 대통령 취임 5일 만에 이북 전문가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시켜 드리는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야 이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까 엄청 고민을 하고 노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북의 상황은 집안의 정신박야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갈 수 있는 아주 단단한 정책을 펴셔야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정책을 펴시면 안 됩니다. 냉정한 이성으로 정책을 펴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얘기를 딱 10분 듣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그이들도 우리에게 잘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잘하면 핵도 포기하고 점점점. 그 사람들 핵 포기 안 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숨어서 몰래라도 핵을 만듭니다. 이렇게 이뇨한 박사가 대답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남쪽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한테 잘해주면 그들도 우리한테 잘할 거라는 그런 오해, 그런 잘못된 생각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분 얼굴이 벌겋게 하고 누구를 부르더니 담배를 갖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혹시 한국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노무현 때 이분이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도 잘 왔다 갔다 하고 잘 아니까 이제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제 했는데,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북한은 핵을 안 포기한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 단단한 정책을 1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라. 정확한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BJ나 노무현은 감정적인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퍼주면 저쪽에서도 핵을 포기하고 평화로 나올 것이다. 이게 아주 감정적인 거예요. 저쪽을 착한 사람으로 보고 약간 사고 뭉치지만 착하게 하면 개화천선할 것이다. 개인끼리는 그럴 수 있어. 개인끼리. 그런데 국가의 운명을 건 그런 도박은 안 됩니다. 그 감정을 폈다가 핵 포기했어요? 더 발전했지? 그 핵 포기 대가를 우리가 갖다 줬잖아요. DJ 때 얼마나 많이 갖다 줬어요. 노무현 때 얼마나 많이 갖다 줬어요. 그 바람에 저 돈 없는 저 나라가 핵을 그냥 완전 강무장을 했잖아요. 핵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 이뇨한 박사가 DJ를 막연히 좋아했대요. 왜냐면 순천에서 자라나고 그러니까, 그 동네 다 그러니까. 근데 크면서 봤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분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전라도 분들한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새마을 사업을 일으키면서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 생각과 그 사상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근로자, 어머니 점점점. 남한을 일으킨 3대 힘을 개성에서 평양으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안내원이 이렇게 물었대요. 남조선이 우리보다 좀 앞선 것을 얘기해보라오. 그러더라고요. 좋다. 무엇이든 물어봐라. 다 얘기해주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40분을 강의했어요. 첫째, 우리가 잘 사는 까닭은 박정희 때문이다. 박정희 다음은 당신 정주영 알지 않느냐? 정주영만 있는 게 아니었고 거기 이병철도 있었다. 박태준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 박정희로부터 특명을 받고 특혜를 받고 엄청난 공장들을 세우고 국가를 발전시켰다. 나는 전라도에서 컸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너무 잘 몰랐다. 박정희가 위대한 사람이었다. 중국이 오늘날 잘 살게 된 것도 박정희를 공부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산다. 중국도 싱가포르 이광유도 박정희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다. 박정희는 위대한 사람이다. 뭐 인권 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준 사람, 그게 박정희다. 두 번째 잘 살게 된 까닭은 남쪽에 있는 근로자들 때문이다. 구로공단에서 16시간씩 일했다. 잘 살려면 돈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16시간씩 공장을 돌리고 심지어 여자들이 머리카락까지 팔았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다. 세 번째, 남조선이 잘 사는 이유는 한국의 여성들 때문이다. 근면 절약 정신. 당신 한국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건 공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근면, 절약, 정신교육 이런 걸 우선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세 번째, 여자들, 우리 어머니들 때문에 잘 산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양반이 뭐 좀 시큰둥해요. 정확히 지적하네요. 박정희, 그 다음에 위대 어머니 대단하네요. 그 16시간씩 공장 돌리고 머리카락까지 팔았던 그 우리의 어머님 세대들, 그 다음에 할머님 세대들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근로자들, 지금 뭐 주 52시간 하자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16시간도 해서 잔여 수당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간에 일하면 또 야간 수당도 받고, 이거를 못하게 하니까 돈을 못 벌게 하는 거예요. 공장은 수도되고. 한국의 여성들 근면 절약 정신, 아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뇨한 박사가.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이라서 박정희가 무조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대. 그러면서요, 요런 비교를 하는데요. 저도 이거 몇 번 방송을 했는데 제 말은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뇨한 박사, 미국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은 들을 거 아니야. 미국계니까. 자, 요 대목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숙하면 타협을 해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100배 더 독재했습니다. 신문사 300개 문 닫았고요. 주 2회를 재판도 안 하고 연금을 시켰어요.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당신 까불면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했어요. 남북이 나눠지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링컨조차도 그런 극단의 처방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을 평가할 때 시대성을 감안한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은 당시의 시대성을 배제하고서 오늘의 잣대로 옛날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박정희 대통령은 기념관이 없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링컨이 잘못한 부분을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제가 이 링컨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교한 거 여러 번 방송했거든요. 박정희는 독재도 아니다. 그리고 전두환도 독재도 아니다. 링컨에 비하면. 그리고 링컨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느냐. 그러나 링컨의 그 업적, 노예 해방, 남북 그다음에 연합으로 합친 거, 결국 전쟁을 했지만 미국이 찢어지지 않고 합친 거, 이 위대한 평가 때문에 이 관은 다 묻어버린다. 지금 이뇨한 박사가 얘기했잖아요.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제 이거 얘기하는 건 뭐 다 흘려들으셨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의 업적이 이런 업적이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이건 영웅으로 그냥 다른 대통령도 다 제끼고 압도적으로 1위로 모셔요. 우리는 박정희 지금도 박정희 욕을 하고 뭐 그 지방에서 또 특히 호남 분들은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이뇨한 박사가 마침 경상도 분이나 서울 분이나 충청도 사람이면 제가 이런 소개 안 해요. 이뇨한 박사는 순천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맨날 떠드는 분이에요. 방송에서. 전라도를 사랑하고 전라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얘기니까 호남 분들이 좀 잘 이분의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이번에도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찍으셨더구만요. 더불어민주당. 뭐 엄청나게 투표율이요. 제가 자세히 소개 안 하지만 엄청나게 밀어줬는데, 호남 분들이 또 얼마나 센스가 있고 정치 그 판단력이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머리도 좋으시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이 일파들한테 속고 있는 겁니다. 호남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저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호남인들이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진짜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너무 맹목적으로 저길 지지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저들은 그거에 취해가지고 호남은 자기들이 아주 잡은 줄 알아요. 잘못해도 그냥 열심히 찍어주고, 저쪽이 잘해도 저쪽은 무조건 욕하고, 그러니까 호남은 이건 뭐 우리가 나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저쪽은 문재인 씨 호남인 아니잖아요. 노무현 씨 호남인 아니잖아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임종석은 물론 호남이지만 이해찬 충청도예요. 지방 이런 거 이제 따지면 안 됩니다. 호남민들이요,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분들,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경제를 잘 살리고 어떻게 북한 문제를 잘 하는지 이런 걸 잘 꼼꼼히 따져서 어디 지역은 저 우파를 찍어주고 어느 지역은 좌파를 찍어주지, 그게 좀 어느 정도 7대3, 6대4 이 정도 돼야지. 그냥 압도적으로 밀어주면 쟤들 무조건 잘한 줄 알아요. 속고 계시는 겁니다. 더 배신당하시기 전에 호남
호남민들이요,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경상도하고 상관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이북이고요, 어머니는 강원도시고, 저는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아무 충청도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그냥 이뇨한 박사 글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전라도 분들이 속지 마시고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전라도 분들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호남민들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라도 분들.